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이 차면서 동시에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누가 가슴을 꽉 누르는 것 같고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심장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71세 이철수 어르신께서 바로 이런 증상을 겪으시다가 협심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슴 통증과 숨참이 함께 온다는 것의 의미,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71입니다. 이름은 이철수라고 하고요. 부산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은퇴해서 아내와 함께 해운대 근처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가슴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70살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어요. 고혈압이 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활동적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잠깐 그러다 말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걷다가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 꽉 조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가 가슴을 손으로 꽉 쥐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동시에 숨이 차서 호흡이 힘들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왔어요. 처음엔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명치 부근이 답답한 게 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소화제를 먹어도 가슴 조이는 느낌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쉬면 증상이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면 걷는 걸 멈추고 서서 쉬면 5분쯤 지나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나이 들면 다 그래.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천천히 해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운동 강도를 좀 줄이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패턴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산책할 때, 특히 언덕을 올라갈 때 증상이 잘 생겼어요. 평지를 걸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경사가 있는 곳을 걸으면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찼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 더 심했어요. 겨울 아침에 밖에 나가면 유독 증상이 자주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심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친구들하고 등산을 갔는데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조여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슴 통증이 왼쪽 팔로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땀이 나고 어지럽고 정말 무서웠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철수야,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졌어. 당장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잠깐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한 10분쯤 쉬었더니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고 말했지만 친구들이 그래도 병원에는 가봐야 할 것 같아. 이거 심장 문제일 수도 있어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정말 화를 냈어요. 여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가슴 통증이랑 숨참이 함께 오는 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당장 내일 병원 가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사실 겁이 났어요. 심장 문제라니 혹시 심근경색 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순환기내과에 가서 선생님께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걷다가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요. 쉬면 좀 나아지는데 요즘 들어 점점 더 자주 그래요 하고요. 선생님이 제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 증상이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협심증이요? 그게 뭔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협심증이라는 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운동할 때처럼 심장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할 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상을 자세히 물으셨어요. 언제 증상이 생기나요?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쉬면 나아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제 증상이 딱 협심증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심전도는 정상으로 나왔어요. 선생님이 협심증은 증상이 없을 때 심전도를 재면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운동부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운동부와 검사를 받았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데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경사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는 그 느낌이요. 선생님이 심전도를 보시더니 네, 역시 그렇네요. 운동할 때 심전도에 변화가 생깁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아보셔야겠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다리 혈관을 통해 카테터라는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심장, 혈관을 직접 보는 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웠지만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기 보세요. 이 혈관이 70% 정도 막혀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화면으로 보니까 혈관이 한 부분만 좁아져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스텐트를 바로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스텐트라는 게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그물망 같은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바로 해주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국소 마취만 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받았는데 시술 자체는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시술하는 동안 선생님이 이제 스텐트를 넣었어요. 혈관이 넓어지는 게 보이시죠? 하고 말씀하시면서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좁았던 부분이 넓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술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개운한 느낌이랄까요? 물론 시술 부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지만 호흡이 편해진 느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이 회진을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시술은 잘 됐고요. 이제부터 약을 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그래야 다른 혈관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방법들이 있었어요. 첫째, 항혈소판제라는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텐트가 막히지 않게 하는 중요한 약이라고요. 이 약은 절대로 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둘째,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LDL 콜레스테롤이 높았거든요. 이걸 낮춰야 다른 혈관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혈압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목표 혈압을 130에 8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넷째, 금연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담배를 하루에 반 갑 정도 피웠는데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담배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섯째,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키가 172cm인데 몸무게가 78kg였거든요. 5kg 정도는 빼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여섯째, 운동을 꾸준히 하라고 하셨어요. 단,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째, 식단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 위주로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덟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도 심장에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사흘 만에 퇴원했는데 퇴원하면서 선생님이 한 달 후에 다시 오시고 그때까지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처음 한 달이 중요합니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일단 담배부터 끊었습니다. 평생 피웠던 담배를 끊는 게 쉽지 않았지만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금단 증상도 힘들었지만 니코틴 패치를 붙이면서 버텼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기름진 음식은 완전히 끊고 채소와 생선 위주로 먹었습니다. 밥 양도 줄이고 짜게 먹던 습관도 고쳤어요. 운동은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에 3번씩 가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운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평지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갔어요. 한 달이 지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어떠세요? 증상은 없으신가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전혀 없어요. 가슴 조이는 것도 없고 숨도 안 차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게 좋게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낮아졌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특히 금연하신 게 정말 잘하신 겁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2달째 되니까 체중도 3kg가 빠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운동하는 것도 훨씬 수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담배를 끊으니까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3달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운동부와 검사에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운동해도 증상이 생겼는데 이제는 훨씬 오래 운동해도 증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약도 잘 드시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뀌셨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달이 지나니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담배도 완전히 끊었고 체중도 5kg가 빠져서 73kg가 됐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됐고 혈압도 12,075 정도로 잘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는 산책을 해도 가슴이 전혀 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도 괜찮고 조금 빨리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증상이 생겼을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가슴 통증과 숨참이 함께 오는 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도 쉽고 예후도 좋아요. 둘째, 협심증은 심근경색의 전 단계라는 거예요. 저는 운 좋게 조기에 발견해서 스텐트 시술로 해결했지만 늦게 발견했으면 심근경색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증상이 쉬면 나아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쉬면 나아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협심증의 특징이에요.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해서 나중에 불안정형으로 바뀌면 정말 위험합니다. 넷째, 금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끊고 나서 모든 게 좋아졌어요. 혈관도 좋아지고 숨쉬기도 편해지고 정말 담배를 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게 제 생명을 지키는 거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항혈소판제는 정말 중요한 약입니다. 여섯째, 콜레스테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여서 막히는 거거든요. 약도 먹고 식단도 조절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째,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5kg만 빼도 심장 부담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운동할 때도 훨씬 수월하고 모든 게 좋아졌어요. 여덟째, 운동이 중요하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장 재활 프로그램처럼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아홉째,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아내가 식단 챙겨주고 약 먹는 거 확인해주고 같이 운동해주고 그런 게 큰 힘이 됐어요. 10번째,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도 조절하고 그래야 안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이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약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체중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 먹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슴 통증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등산도 갈 수 있고 손주들하고 놀아줄 수도 있고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특히 운동할 때나 언덕 올라갈 때 증상이 생기고 쉬면 나아지시나요? 그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협심증은 조기에 발견하면 스텐트 시술로 쉽게 치료할 수 있어요. 늦게 발견하면 심근경색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꼭 끊으세요. 담배가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저도 평생 피웠지만 끊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보세요. 높으면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세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 위주로 드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단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하세요.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해보세요. 체중 관리를 하세요. 5kg만 빼도 심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저는 71지만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70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잘 관리되고 있고 활동적이에요. 이게 다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가슴 통증과 숨참은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건강한 심장, 편안한 호흡, 활기찬 매일,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가슴 통증 없이 숨 편안하게 활동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71세 이철수 어르신께서 가슴 통증과 숨참 증상으로 협심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스텐트 시술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완전히 달라지신 이야기.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지 않나요? 가슴이 조이면서 숨이 차는 증상은 심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운동할 때 증상이 생기고 쉬면 나아진다면 협심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스텐트 시술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지만 늦으면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금연, 콜레스테롤 관리,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더 숨이 찬 증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